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는 이제 위정편이 학기편이 끝났다면 오늘은 두 번째 위정편을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를 한다는 것. 지금은 정치도 하나의 어떤 그 전문 분야였지만 옛날 시대는 공부한다는 것은 정치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명예를 위해서도 뭐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자기의 뜻도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직업 잔체라든가 사회에 구성하는 여건이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영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자로되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서 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북신이라고 하는 건 북극이에요. 북극성이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 모든 무별들이 북극성을 돌아간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정리라고 하는 말은 정리하니. 여기 뒤에 나와요. 정지위원은 정리하다. 이 말 자체가 논어의 본문이에요. 본문. 멋있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어떻게 되면 정의하자는 정의하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는 거다. 발음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장야자는 장야다. 장사 지낸다는 거는 감추는 거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옷으로 덮어버리죠? 그 다음에 감추는 거죠? 그 다음에 관으로 집어넣죠? 또 거기다 곽을 쌓죠? 자, 그것도 계속 감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집에서 멀어지면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죠? 또 관을 또 숨기는 거잖아요. 곽을 또 숨기는 거잖아요. 계속 감춰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석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뭐냐? 바로잡는 거다. 사람의 부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요.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득이다. 자, 득은 뭐냐면은 행도 유득것이. 이게 이제 주자의 생각이 멋진 말이죠. 사실은. 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얻는 거다. 근데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죠. 덕, 득 발음이 같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를 행하다가 마음에 얻는 것이 덕이다. 북신은 북극인이 하늘에 추다. 그 소를 거한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다. 공은 향하다는 거다. 말하자면 무별이 사방에서 감싸면서 둘로 감싸면서 북극성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며 덕으로서 하면은 무의천하 귀지러니 그 상이와 같다. 야, 이게 진짜 공자의 사상에 무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노자 도덕경에서 무의 무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위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함이 없지만 저절로 된다. 무의 무불위지. 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후세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자의 도덕경이 수양서적 내 자신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명성을 그거는 지나친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통치학의 통치학. 통치의 개념이 나중에 지나치게 수양의 개념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건 통치다. 노노맹자, 도덕경도 통치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의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진나라의 진시황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진시황이 썼던 통치학이에요, 통치학. 자, 진시황은 뭐를 했느냐? 자,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어떠한 문제가 국가에 발생이 됐을 때 신하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압축돼 가지고 두 개의 의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A와 B와.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이사와 순우곤의 그 육아와 소위 말해서 법과의 논쟁이 붙었어요. 그거를 조정해서 토론시켜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순우곤 육아 계열이 졌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시황 입장에서 때는. 그 이사회가 거기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시황제는 이사의 논리에 따라서 이사의 그 정책에 대해서 맡겨요, 일을. 너가 그러면 해라. 언제까지 해라. 네가 언제까지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언제까지 그럼 이 일을 해라.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의예요,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제왕이 되려면은. 그래야지 무의가 되는 거지. 바보 멍충이 되는 거죠. 완전히 신하들의 무의하면 어떻게 되죠? 신하의 농간에 빠져버려 나라는 멸국으로 빠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사한테 맡겨서 이사가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 일을 시행하겠어요. 그러면은 진시황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는 재상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한테 또 일을 다 분배시킬 거 아니에요? 일이 합리적 진행이면 쭉 계획 보고서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진시황은 그 일이 진행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무의예요. 그런데 기한이 예를 들어서 6개월, 3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지어졌다. 그러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벌이 따른 거예요.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상벌이 농공행상이 분명히 처리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무의사상이에요, 원래가. 근데 잘못하면 후세에 가면은 인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여러분, 나쁘다. 위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위선이, 거짓 위자가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되죠.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무의예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순리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 글자에 빠지면은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크게 여러분 머리가 글에 의해서 황폐화될 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 고대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실리적인 사람이고 현실 순봉자라는 거, 신봉자라는 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묘하게도 공자의 이와 같은 사상에 소위 노장 사상도 있다. 예, 노장 사상도 있다. 예. 아이고, 이 창자를 제가 잘못 썼네. 예, 노장 사상도 있다. 자, 정자르되 위정이덕연의 무인이라. 네. 위정이덕.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순리에 순리대로 한다는 얘기죠. 순리대로 하면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어떠한 작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범시하되 위정이덕이면 부동이 화하고 똑같은 얘기죠. 불언이신하며 무의성에서 뭐 진짜 뭐 굉장하죠. 예.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 바쁘고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 소수자 지간이나 능이 번잡한 것을 통제하고 처한 바 지극히 고요하나 능이 바쁜 것을 제동하고 소무자 지극히 적으나 무리들을 능히 복종시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통치의 개념과 우리 몸을 닦는 개념이 다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건 멋진 말이죠. 지간이 능어버는 중국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혈거의 순영이라는 말도 있고 혈거, 우리가 옷을 드는데 옷깃을 들면은 옷가지들이 가지런한 것과 그물을 들 때 망거의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망거. 그물에 큰 별이를 들음에 조목들이 쫙 펴진다. 이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자,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분류하기. 우리가 어떤 책이 굉장히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류를 보면은 분류는 굉장히 간결하죠.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 병증도 마찬가지죠. 옛날 사람 봤을 때, 이 많은 병증을 우리가 어떻게 다 관찰하고 분류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타난 게 뭐죠? 육경변증론이라는 거예요. 육경변증론이 바로 분류학이에요, 분류학. 이 분류에 의해서, 분류는 뭐죠? 간단하죠. 세상의 모든 만병을 6개의 변증으로서 나눈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육경변증론이라는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죠. 지간이 수업. 제가 육경론 처음 했을 때 뭐라 그랬죠? 바로 이거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뭐냐? 분류. 어떻게 분류를 잘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석을 잘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학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저기 뭐야 갑자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죠? 분류학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쪽으로 능한 분들은 이런 말들을 보고 그냥 한문 해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멋진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다는 거 우리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자가 공자가는데 시300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무사하다.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다. 자, 시는 원래 311편인데 300이라고 하면 대체적인 숫자로 말한 거다. 우리가 뭐 7시 55분도 8시고 8시 5분도 8시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패는 덮는 거다. 예. 사무사는 노송 형편에 나온다. 형편지사다. 예. 이렇게 노송 제가 그랬죠. 시는 풍아송 이렇게 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시의 말이 선자는 좋은 내용도 있어요. 사람의 간발한다. 인의 선심을 이렇게 4글자 간발시키고 나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나태한 뜻을 징창한다. 경계시킨다. 확 이렇게 징계하다 이런 소리죠. 예. 그 용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쓰임은 결국은 사람의 정성의 발음에 그러니까 성정이라고 해요. 성정의 발음을 얻고자 함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우리 뭐냐면은 요게 굉장히 참 재밌는 말이에요. 시를 읽음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성이라든가 그 감정이라고 그러죠. 감정의 올바름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여기서 정성이라고 요즘을 하면 감정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시를 읽게 되면 감정에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나치지 않게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미안하고 은미한, 요거 작다가 아니에요. 은미하면서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소리예요. 또한 각각 한 가지 일로서 바라니. 여기서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에는 각각 한 가지 일로서 바란다. 이게 바로 어떠한 역사적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 말하는 거예요. 시 또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시를 보면 그 지역이 잘 다스리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죠? 각각 하나의 일로 인해서 바랬다. 그러나 바로 그 전체를 구할 것 같으면 직지. 우리 고려 그 불경 가운데 직지심경이라는 거 있었죠? 예. 최초의 뭐 금속활자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뜻이죠. 직지. 바로 전체로 지적할 것을 구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분명하고 다함이 있지 않다. 이 한마디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사는 뭐죠? 결국은 주자의 말대로 우리 감정에 올바른 것을 함양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 보면 나중에 공부하면요 엄청 재미있습니다. 남녀의 어떤 상열지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 역사적인 것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여기 논어에 보면 공자가 입만 열면 시 얘기예요. 음악을 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고로 부자가 시 300을
말하는데 오직 이 한마디로서 그 뜻을 다 덮었다고 할 것이다. 함축했다고 할 것이다.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인지의 또한 심절이다. 이런 식으로 심절 아주 절실하다 이런 소리죠. 사람한테 보여주는 뜻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하지 말고 일단은 통체적으로 그냥 읽는 습관부터 길러보세요. 그래야지 공부가 빨라지고 재미있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그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쭉찍게 가가 있듯이 글을 공부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만 하지 말고 일단은 사서삼경을 무조건 읽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뭐 옛날 사람은 그렇게 안 했죠. 철저하게 외우면서 나갔지만 현대에는 또 현대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번 읽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20%만 이해해도 된다. 그 다음에는 40%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80% 거의 90%까지 이해하게 돼요. 정자가로되 사무사는 성이다. 또 한마디로 약축해서 범칙의례 학자는 필무직요니 요체를 반드시 아는 데 힘써야 되는 아니 요체를 알면 자 여기서도 또 수약 나왔죠. 앞에서도 증자할 때 약을 지킨다가 아니랬죠. 지킴이 간략하다. 약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키는 것이 간략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키는 게 간략하면은 넓은 것을 모두 다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례 300과 공례 3000도 알고 보면 한마디로서 정의를 내리면은 경치 아니함이 없다. 무불경이다. 딱 이게 얘기에 나와요. 얘기 처음에 딱 나와요. 얘기 첫 번째 이 무불경이네. 무불경. 경치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의가 굉장히 많고 종류가 수천만 가지예요. 근데 그 말이 결국은 뭐냐? 경이다 이거예요. 공경하는 거다. 조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사에 조심하는 거다. 경을 어렵게 생각하면 조심하는 거다. 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허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딱 두 가지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멋진 얘기죠.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웃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런 거 예의 경례 300과 알고 보면 공례 3000은 조심하는 거다. 결국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심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다스리기를 인도하는 것을 정치로서 하고 제재하기를 가지런하기를 형벌로서 한다면 사람은 죄를 법을 면한 것으로서 그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뭐 법에 접촉이 안 됐어. 그것으로서 면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인도다. 이러자면 앞서는 거다. 정은 법제 금령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이 법제 금령이 없으면은 통치할 수가 없죠. 예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법제 금령만 가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은 법에 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재수 없어서 걸렸네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예요. 죄는 소위 한결같이 이렇게 절제 있게 하는 거다. 가지런하게 하는 거다. 이런 소리죠. 인도하되 따르지 않는 것을 않는 사람들을 형벌로서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 이런 소리죠. 면이 묻히는 구차히 형벌을 면했으되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가 없는 것이다. 대체로 비록 감히 악을 행하진 않았지만 유약하는 마음이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로 어떤 인간의 본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범법적인 행위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선 지키지 않는다든가,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급히 좌회전했다든가, 그런 거, 예, 그런 게 잘못이죠, 일종의. 예, 그런 게 일찍이 없지는 않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예, 돈 버는 데 있어서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약간 뭐 사설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죠. 요즘에는 그게 잘한다 뭐 이러는 세상이니까. 예. 근데 인도할 때 덕으로서 하고 가지런해야 할 때 예로서 한다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한 바로잡게 되어진다. 예. 얘는 일종의 제도 품절이다. 제도 품절이라는 거 앞서도 제가 얘기했죠. 그 천리지 절문이라는 거 그 입장에서 보면 돼요. 이 품은 어떠한 여기 글자 그대로 하면은 어떠한 절을 이게 제라고 하는 건 갈마듬다 이런 뜻이거든요. 품은 맞춘다 이런 소리예요. 어떠한 그 격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게 바로 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복 입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는 부모의 상과 또 다른 사람의 상에 입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게 옷도 어떤 내는 거라든가 그런 형식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복도 마찬가지죠. 정일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종사품하고 관복이 틀리죠. 그게 바로 다 품절이라는 거예요. 제도, 도에 따라서 어떠한 격식에 따라서 제재를 하고 마디에 따라서 품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옛날 사람들의 어떠한 사고 방식이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거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격언치하다 몸소 행함으로써 이끈다면 백성들은 진실로 감관해서 보고 느껴가지고 흥기할 바가 있다. 이게 바로 신민이죠. 일종의 그 천신후박에 같지 않은 것을 한결같지 않은 것을 예로서 한결같다 하면 백성은 그 불선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한 그 선에 이르게 된다. 일설의 격은 정이라 한다. 서전에 격기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에도 훈이 여러 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그 그릇된 마음을 친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러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기 위한 도구다. 다스리기 위한 도구다. 형벌은 치를 돕는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덕예는 소위 출치의 근본이 이유며 덕은 또한 예의 근본이 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근본이기도 하지만 예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 어떠한 시종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불가의 편패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제가 외감과 내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시종관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외감은 외감 따로, 내상은 내상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외감과 내상은 항상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 그렇기 때문에 외감은 외감만 다스리고 예를 들어서 마왕탕은 외감을 다스리고 내상은 치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보증이탕은 내상을 치료하고 외감을 치료하지 않는다. 라 같은 것이 편패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이론을 그냥 막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생각도 하고 제 경험적으로 몸에서 느끼는 것과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가의 편패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한영 씨가 중교소도법에서 이런 말을 쓴 것은 결국은 주자의 이와 같은 말에서 나온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쳐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형벌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그냥 멀게 할 따름이다. 죄만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덕예의 효과는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선에 옮기게 하되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감감이라는 거예요. 감감. 스스로 그 보고 느낀다. 예. 이것에 의해서 느껴져 가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민자는 한갓 도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 근본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예, 멋진 얘기죠. 예. 근데 현대는 사람이 인구가 적었을 때는 저게 통용이 되지만 현대는 이렇게 복잡하고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되고 그러는데 그 기본적으로 어떤 예절 교육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도 또 사회생활에서 예절은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지만 그 반면에 형벌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형벌이 없으면은 이 사회가 조립할 수가 없어요. 예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형벌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이것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리고 30살에 자립했다. 즉 주자는 뭐라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15살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8살에 수학을 공부했다는 거죠. 마음이 가는 바 지다. 마음이 바라는 바는 의라고 그랬죠. 뜻. 또 정도 마찬가지. 거기는 발이라서 발. 바라는 바. 바라는 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말해서 의지가 있는 거죠.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겠다 이러는 거. 아름다운 걸 보고 마음이 드러나는 거. 이거는 심지소발이라고 그러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학은 대학의 돈이 여기에 뜻을 두면 염려제차이 항상 잔악계나 여기에서 둬서 여기서 위지라고 하는 공부하다 해서 공부하는데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요거 뒤에 본문에 나와요. 위지불이라고 하는 거. 공자가 한 말이 위지불이란 말. 30에 자립하고 능히 자립하게 되면 자 뜻이 세워져서 쓰게 되면 지킴이 견고해져서 다른데 그 다른 뜻에 일삼을 바가 없다. 다른 뜻에 일삼을 바가 없다. 내가 어떤 것에 뜻을 두면 둬서 그것을 계속해서 한 15년 동안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은 다른 뜻에 뜻을 다시 하는 게 없다 소리예요. 그러나 주자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냐면 조금 다른 각도예요. 자, 여기에서 공자는 대학에 도라 그랬죠. 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공자 당시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경. 시서, 예, 춘추, 역. 이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그 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3년씩 걸린대요. 그러면 15년 세월이 걸리네. 15. 그러니까 나이 30에 이 오경을 다 통달까지는 안 해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근데 주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 주자의 해석도 굉장히 멋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시서, 예역, 춘추 이 5가지를 하나 공부하는데 암송하는데 3년씩 걸려서 15년이면 30살이면은 오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40에는 부록하고 사물에 마땅한 데에 의심될 바가 없으면 아는 것이 분명하고 또 지키는데 이때는 지키는 단계가 지났다는 거죠. 지킬 바가 없다. 50에 지천명, 천명은 천도가 유행하는 것으로 유행해서 사물에 부여된 것이니 사물이 당연한 연구, 당연한 이 연구는 일사자로 해도 돼요, 여러분. 당연한 일인 이유이다. 사물이 그 사물이 된 당연한 이유이다. 이것을 알면 그 정미를 알미 그 정미가 지극해서 의혹이 하지 않는 것을 또한 말할 필요가 없다. 부족원이다. 좋게 말할 게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서 지천명은 주자는 천도지 유행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뭐냐? 선비의 진태를 가지고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가고 자기의 어떠한 그 나가고 물러가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 완전 조금 틀리죠, 개념이. 주자는 굉장히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은 원래가 지천명이라고 하는 내가 물러나야 되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판단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60에는 귀가 순하고 사람들이 기분 나쁜 소리 해도 다 그것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조금 받아들이고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성이 심통하여 무소유 여기다.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그냥 통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릴 게 없었다. 거스릴 바가 없었다. 지지지요. 알미 지극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 우리가 보통 60대면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또 나이를 먹고 제가 이제 60 넘어서 이게 보니까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싸울 힘도 없어요. 예,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냥 넘어가야지. 예,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예, 자식하고 싸워도 이제 못 이기는 나이인데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뭐 나이 먹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뭐 기계 다루거나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같은 거 웹하나 뭐 설치도 못하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를 대셔 뭐 마크 코드 되면 자식들 도움 없이는 뭐 하나도 뭐 못해요. 물론 제 친구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말도 이제는 듣는 시대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나이가 많이 먹은 지식도 넓어지고 아는 게 많고 그랬기 때문에 어른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주자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이 심통해서 무소유역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됩니까? 소리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통한다. 근데 분명히 이와 같은 그 경지는 있다는 거. 70이 종심소요거대 불유구호라. 이것도 참 멋진 얘기예요. 정말. 나이 70이 되니까 내가 마음 먹고 싶은 대로 해도 이구 법에서 넘지 않는다. 우리가 혈구지도에서 배웠죠? 또 요즘은 컴퍼스 이런 거는 컴퍼스라고 그러나? 컴퍼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 법이죠. 법. 종은 수야라 구는 법도지기니 이른바 네모난 것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자를 통해서 이렇게 똑바로 글 수가 있죠. 줄자에다 대고. 자, 그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어가지 않으니 이것이 안위의 행지며 불명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중용이 있는 말이에요. 편안하게 행동. 힘쓰지 않아도 합당하다. 정자가 가로되 공자는 생이지자로되 또한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이룬 것이니 이런 것은 소위 후진들을 힘쓰게 하자 한 이유이다. 생이지지. 요거는 지혜에 관한 거, 안위행지. 이거는 행에 관한 거. 그러니까 공자는 생이지자고 안위행지 했다는 거예요. 그 중용에 가면 우리가 또 이로 같은 것을 배운다. 그런데 자, 공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는 건 무엇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공자가 생이지지 했는데 우리가 그 공자 세가에 보면은 노자한테 학예어 노자라 그랬잖아요. 예를 노자한테 배웠다. 왜 배웠죠? 공자가 생이지지한 것은 뭐냐면은 이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치. 그러나 이 이치는 현상에 있어서는 예로서 정리되어지고 품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은 공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중기에서 주나라의 왕도가 무너지는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주나라가 없어졌다. 예의 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공자는 얼마든지 자기가 새로운 예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기도 이때 당시에는 하나의 백성이고 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위치에서. 다만 이치를 알았다는 거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공자도 의식이나 형식 같은 거, 예식 같은 거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문이다. 매사를 물어본 거예요. 야, 저것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술자는 몇 번 올리는 거냐? 절은 몇 번 하는 거냐? 이거 다 물어봐야지 알죠. 그걸 어떻게 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입은 능히 이도에 쓰는 것이요. 부록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요. 지천명은 국리진성이다. 아, 이게 참 너무 개인의 수양 문제로 너무 주자해서 그래. 개인의 어떤 수양 문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하죠. 이수는 뭐 들은 바가 다 통한 것이다. 종심소요 부르고는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맞는 거다. 또 거래되 공자가 스스로 진덕의 순서를 말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은 성인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유학자 입법이다. 이것을 입각처라 그래.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말한 건 아니에요. 예. 학자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배우는 사람, 학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거다. 대충 내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더라. 이렇게 한 거죠.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 사지 영가 이후에 지나고 성장 이후에 다리다. 요거 맹자에 나와요. 유명한 얘기예요. 이 과라고 하는 거는 웅덩이예요. 웅덩이를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하죠? 뛰어넘지 않아요.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를 메고 넘어가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듯이 이와 같은 과정. 지우와 그다음에 자립, 부록, 지천명, 이순, 분류구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이후에 달한다. 여기 장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문을 말하는 거예요. 문을 이룬데 문장을 이룬 이후에 어떠한 것의 의미에 통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문장이라는 게 꼭 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현상이죠. 예, 이것도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영가 이후에 진, 성장 이후에 달. 그러니까 대꾸로 쓰여져 있잖아요. 예. 조금 뭐 중요한 글인데 너무 거기다 뭐 의미 부여하고 그래봐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안이행지 이런 문화, 생이지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다가와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공자를 그 태생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공자는 정말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공자를 엄청 많이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주나라 이후에 주공에 의해서 형성된 주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덕이라 하면은 당연히 주자의 말대로 하면은 고대 관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자는 당연히 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일개의 학자로서 머물렀지만 결국은 공자는 한나의 그 일개의 선비였지만 그 뒤로 만세의 황제의 지위를 누렸다는 거예요. 천자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말들을 남겼기 때문에. 자, 호시가르되 성인의 가르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요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보면 그 본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주자가 그랬죠. 복기초, 복기성 그 소리죠. 그 때문에 이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성인이 소시한 학문을 뜻해서 지시한 바의 학문을 뜻해서 그 순서를 따라서 나아가서 하나의 허물도 존재하지 아니함에 이르러 만리가 명진한 뒤면 모든 이치가 분명한 단 이치면 그 이종지간의 봉심이 형연하게 아주 요즘에 우리 형광등한테 밝게 그냥 비친다는 거죠. 아, 이것도 너무 과장법이 심합니다. 어떻게 한 터럭에 조그마한 허물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이치를 다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옛날 사람이 이치를 한다는 게 현대의 뭐 물리학하고 생물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뭐에 저거하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람의 어떤 사는 도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거창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저도 젊었을 때는 너무 멋졌죠. 이런 말들이. 예. 근데 나중에 내 자신이 그러질 못하니까. 예. 뭐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을 따르되 지극한 이치가 아니었으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그 멋진 얘기예요. 예. 분명히 뭐 성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심죽제요 욕증용이라. 예. 요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체죽도요 용주근이 이제 이거를 요 말을 풀이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현의 소리는 그대로 법률이 됐고 모든 행위는 그대로 법도가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한태제는 토사유경이에요. 토사유경. 말을 뱉는 게 다 경이 됐다는 거예요. 요도 그러고 순도 그러고 우도 그러고 공자도 그러고 전부 다. 예, 토사유경. 말을 뱉은 게 다 경이라는 거예요. 경.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 뱉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게 경이 됐다는 거예요. 법이 됐다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모든 게. 그래서 그게 심이 바로 체가 되고 용이 바로 욕이 바로 용이다. 합리적인 굉장히 체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알고 보면 체는 바로 합당한 것이고 그 현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가 바로 그냥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현들의 그러한 언행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러나 너무 조금이 아니라 조금 후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사실은. 예. 순수한 말이고 좋은 뜻이지만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스트레스 엄청 받고 피곤하고 인간을 이 감정적인 동물을 알게 모르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작용을 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병 걸리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는 현실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가로되 성인이 이것을 말하며 한 가지는 학자로 하여금 마땅히 우유하명. 이것도 요즘에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예요. 우유하명이라는 말은. 예. 요거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물 속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헤엄치는 거. 마찬가지로 학문이든 도의세계에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무자맥질이라 그래요. 그런 걸 옛날에 발을 동동거리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이 이렇게 뜨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유하명이라고 해서 가히 옆등에서 어떠한 등급을 뛰어넘어서 나가면 안 된다.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학자로는 날마다 일치월장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네. 내가 이르건대 성인은 생이지지하고 아니의 행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와 요 행을 말한 거죠. 진실로 정루의 점이 없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쌓아가는 점진적인 그와 같은 공부를 한 것은 아니나 그 마음에 일찍 스스로 나는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그 일용지간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뭔가 독각이죠. 홀로 스스로 그 나아감을 깨달은 게 있었으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요 나이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근사한 것을 일러서 스스로 이름 붙인 거예요. 지우학, 이립, 불옥, 지천명, 이순, 불류구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로 하여금 이것으로서 모범으로 삼아서 스스로 힘쓰게 한 거다. 우리 그랬죠. 나이 40대에서 불옥인데 근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고 뭐 70대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실로 나는 성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와 같이 내가 겸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말이 재밌죠? 공자가 이러고 나는 원래 성인이라서 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 것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공자도 이와 같은 비슷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뒤에 일반적으로 겸사지속, 공자가 겸사한 말은 다 이것을 따른다. 예, 공자가 괜히 나는 성인이라 뭐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는 척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재밌죠 이건. 예. 주제가 이런 거는 참 잘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